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제 3주 남았어 우리. 3주 남았어. 찬우라. 네. 어때? 아쉽네요. 나 방학 때 계속 있어. 이제 나와. 계속 나와. 3주 남았고 특강은 2번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UX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 파트 할 때는 아마 화상 인터뷰 한번 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강하고 인터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모실 분은 이번 주 우리 주제가 게임입니다. 게임이라서 지난주에는 이제 블리자드 그리고 이번 주에는 EA 스포츠 쪽으로 관심을 좀 두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하고 벌써 한 2년, 3년 됐네요. 3년 넘지 않았나? 우리 3D 했을 때가 3년, 4년 된 것 같은데? 네. 4년 된 것 같아요, 4년. 그때가 그 3D에 대한 그 세미나를 제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3D 게임을 초창기에 만드신 분이에요, 직접. 그러고 그것을 엄청난 돈에 파시고 EA 스포츠에 파시고 EA 스포츠의 본부장님으로 지금은 재직 중이십니다. J2M 인커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직접 만드셔서 이제 3D 게임을 이제 거의 초창기에 처음 만드신 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EA 스포츠 많이 아시죠? 자세히 뭐 방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 주로 이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 굉장히 바쁘시고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작년에 특강하시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해킹이 발생이 돼가지고 맞네. 해킹이 발생돼가지고 아침에 비상이 걸린 거야 EA 스포츠에. 그래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로 뛰고 오늘 오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강에서도 좋은 정보를 얻으시고 그리고 특강이 끝난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 요청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그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방경민 선생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방경민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게임 개발을 계속 해왔었으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그죠. 마이크 들리니까 좀 조금이 잘. 선생님 마이크를 해주셔야지 이게 이쪽이 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노래방 온 것 같아서 마이크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우리 초창기에는요 저기 앞에 있는 네. 우리 한 군이 앞에 나가서 노래방은 아니지만 오디션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모창 했었나 그때? 전혀 비슷하지 않은 모창도 하긴 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 듣고 이게 게임을 주제를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게임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캐시지를 덜하고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여러분 게임에서도 괴로우니까 너무 운영자 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사실 고민을 하다가 이름이 되게 거창해요. 프로 소셜 이펙트 오브 게이밍. 근데 요새 하도 이제 게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욕을 많이 하니까 셧다운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게임 개발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게임이 예전에 엄마들이 오락실 가서 오락실 간다 그러면은 붙잡으러 다니고, 저 때는 그랬거든요. 오락실 가면 나쁜 아이, 뭐 게임하면은 뭐 이상한 애, 뭐 심지어 제가 대학 졸업하고 게임에서 다닌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면서,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야, 내가 힘들게 너를 공부를 시켰더니 웬 오락을 만들고 난리니, 뭐 이런 게 인식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사실 이제 게임이 하나의 산업이 됐고,
이게 단순히 내가 PC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 전반적으로 게임이라는 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되었구나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어제 급조해서 만든 거라서 별로 안 이뻐요. 좀 이해해 주시고 말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두서없이 막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제가 누군가요? 제가 학번은 제가 96학번이에요. 그 최근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96학번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아직도 대학교 1학년 같은데 제가 대학 시절이 영화로 나와서 이렇게 과거 얘기가 되고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전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2000년부터 넥슨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넥슨도 뭐 굉장히 초창기, 그 다음에 NC 소프트는 이제 갓 만들어진 지 한 2, 3년 됐나? 하여튼 뭐 이랬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게임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2004년에 J2M이라는 저희 회사를 제가 창업을 해서 그 이 중에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네이시티 탄 데뷔라는 게임을 제가 직접 만들고 이제 서비스하고 2008년도에 EA라는 회사 혹시 다들 아시나요? 이게 게임 회사 중에서 미국 회사인데 EA에 저희 회사가 이제 인수가 되면서 현재는 그 EA가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서비스를 관장하는 스튜디오를 한국에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저희 인수한 J2M인데 거기에 아시아 지역의 개발 그 헤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임이 피파 온라인 2 아시죠? 피파 온라인 2, 배틀필드, 레이시티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제 MVP 베이스볼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제 제가 직접 만들거나 뭐 살짝 발을 담근 걸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게임들, 뭐 제가 스크린샷 대충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 얘는 한 반쯤 만들었고, 얘는 살짝 발을 담갔고,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여하고 있는 게 이제 피파 온라인이랑 뭐 MVP, 그다음 배틀필드 뭐 이렇게. 뭐 이런 저건 좀 오래된 스크린샷이구나. 네, 그런 게임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게임 프로그래머로 하다가 뭐 중간에 이제 게임 기획도 좀 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게임 개발 스튜디오 관리 및 뭐 이제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도 이제 학교니까 이걸 제가 이게 여기 와서 또 게임 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뭘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좀 이렇게 약간 아카데믹하게 게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이게 사실 이게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야, 게임 만드는 거 하는 게 좋더라, 뭐 좋겠다,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참 좋아했는데. 이게 직업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게임에 푹 빠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게임을 하더라도 이제 분석하게 되고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건 왜 뭐 이런 그리고 얘들은 이걸 하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다 보고 실제로 게임을 저희가 개발하거나 새로 기획할 때도 이 재미의 본질이 뭘까? 어떻게 사람들은 왜 이 게임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인간에 대한 고민들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게임의 재미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게임의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서로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게임 개발하는 과정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이제 대규모 게임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유희 재미지만 사실은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터랙션, 그러니까 협동의 과정들을 거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산업으로서 이건 이제 여러분의 약간 진로와 앞으로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좀 도움이 되시라는 측면에서 게임 산업과 게임이라는 게 미래 산업은 어떤 뭐 가치와
뭐 발전의 가능성들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로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사회. 사실 제가 어제 이걸 적고도 야 이런 거창한 말이 있을 수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좀 뜬금없을 거예요. 새마을운동과 게임이라는 제가 주제를 가져왔는데 아까 서울의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새마을운동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3학 4학년이신가 이름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뭐 9살, 10살 이럴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밖에서 저는 고향이 이제 대구거든요. 지방이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정오에 울렸네 이러면서 막 그 청소차들이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새마을운동이 그 당시에 한국전쟁 이후에 피폐했던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뭐 독재 정권의 뭐 출발점이 되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이라든지 그 못 살게 되었던 절대 빈곤층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최근에 이 새마을운동을 이제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의 그 못 사는 그 개발국들한테 수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영국에 있던 어떤 박사가 저희 한 몇 달 전인가 저희 회사랑 같이 이제 무슨 제안을 해왔어요. 그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무슨 인문학인가 하여튼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EA 본사를 통해서 EA가 심시티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 새마을운동 요소를 적용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했길래 그 이제 뭐 새마을운동이 한국이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 심시티 그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비디오 컴퓨터 들어가서 이제 듣다가 되게 사실 부끄러웠던 게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새마을운동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지 도대체 그럼 새마을운동이 뭐냐?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프로세스를 어떻게 작동해서 왜 그러면 그게 절대 빈곤층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 네이버 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도 검색해보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새마을운동 자체가 게임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게 약간의 이제 한국사적인 얘기겠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대 아마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일본이랑 그 식민지를 이렇게 퉁치면서 일본에서 차관을 받고 이제 월남전 파병해서 이제 외화가 들어와서 정부에 이제 그 차관들 돈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분별했냐면 그때 이게 이제 그 박사 그 논문에 나왔던 그건데, 그러니까 50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빌리지, 그러니까 부락이죠, 부락. 그거를 정부에서 한 뭐 수백 개를, 그러니까 한 1000개인가를 균일하게 리소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첫 번째 해에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다가는 시멘트 100톤, 그러니까 시멘트 100톤을 전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의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시멘트 100톤 받았어. 그럼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은 너무너무 게을러서 에이씨 하고 그냥 창고에다 쌓아둘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이걸로 길을 닦자 해서 새로운 길을 닦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마을은 아니다, 마을회관을 만들자, 마을회관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마을은 시멘트 100톤을 딴 데다 팔아가지고 농기계를 사자 이런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협업해서 이걸로 뭘 할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래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엑스큐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한 1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KPI를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이게 사실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각 마을별로,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뭐 생산성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좀 더 뭐 소득이 올라갔는지 이거를 측정을 해서 모든 마을을 랭킹을 쫙 매겨서 그 레벨을 매기는 거죠. 랭킹을 쫙 매긴 다음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마을한테는 철을 100톤을 더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러면 이제
아주. 이게 중간에 다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정부가 그렇게 이제 그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마을한테는 그 다음에 또 리소스를 더 주고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러면은 그 마을이 다시 그 새로운 철강을 받아서 그럼 자 내가 이 철강으로 또 마찬가지로 그럼 그때 샀던 농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까 아니면 좀 더 뭐 길을 좀 더 넓게 닦을까 아니면은 각 마을에 있는 화장실을 개량할까 이렇게 플래닝을 해서 다시 실행하고 그럼 다시 정부가 랭킹을 매겨서 이제 받고 그러니까 이 로직 자체가 사실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상대로 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를 키워서 이 캐릭터로 내가 그 레벨업을 할 때 내가 몬스터를 때려잡을지 아니면 퀘스트를 수행할지 아니면 친구한테 쩔을 해달라고 할지 뭐 그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내가 어쨌든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동기부여, 경쟁, 보상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정말 그냥 그 공산주의처럼 정부가 자원을 배분만 하고 끝냈더라면 이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 로직에 그 들어가 있었고 요 시스템과 요 형태, 요 교육과 요 뭐 마을 지도자 양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걸 보면서 아 저거 누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천재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발적 동기부여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이런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요소를 도입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가지고 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 하고 했는데 뭐 저희끼리는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요즘 게임하는 애들이 새마을 운동이 뭔지 어떻게 하냐 저런 거는 지금 안 그래도 뭐 시티빌, 팜빌 이런 거 하면 다 나오는데 무슨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안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게임의 요소는 결국은 그 게임의 재미의 본질이라는 게 동기부여, 그 다음에 패턴, 익숙한 패턴의 반복, 유어들. 이 패턴이라는 얘기가 그 사실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혹시라도 본인이 그 게임의 개발이라든지 내가 게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 하는데 이 라프코스라는 사람이 이게 영어로는 A Theory of Fun이라는 그 거긴데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그냥 그 배운다 또는 이제 내가 그 익숙해진다라는 거에 또 다른 얘기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게 유저들은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요구해요. 근데 정말 새롭게 만들면 아무도 안 해요. 야씨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에 했던 다른 게임 했던 걸 또 만들면은 이 새끼들 뺏겼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새롭게 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완전히 비슷하게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애매한 선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99.9%는 스타크래프트랑 똑같이 만들어요.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도 익숙하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를 제공하는 순간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익숙한 걸 해버리면 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서 조금 더 한 10% 정도 더 10% 정도 더 요게 사실은 내가 그 게임의 어떤 재미가 가질 수 있는 본질이고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였죠. 그 저도 그 이틀 전에 저기 뭐야 악마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악마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네 이거를 그 악마의 세계를 하다 보면은 저도 참 이 블리자드가 대단한 회사이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12년 전에 만들었던 디아블로 2랑 굉장히 흡사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3D고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또 혹자는 그게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익숙하니까 혹자는 도대체 12년 동안 뭐 했니 너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이게 정말 그 이런 익숙함에서의
익숙함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의 신선함을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고민이고 이걸 얼마나 많이 애들이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얘기가 약간씩 좀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게임의 재미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세바르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잘 살아보고 싶다, 잘 살아보자, 동기부여. 근데 제가 이제 익숙한 패턴, 나는 길 닦고 농지 개량 이런 건 잘하니까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 레벨업을 해서 자랑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와 몬스터 잡고 아이템 파밍하고 뭐 아이템 제조하고 라는 이제 다소 익숙하고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이템과 골드와 레벨업의 적절한 보상. 그러니까 이 모든 이거를 이렇게 요소를 분해해 놓고 보면은 사실은 게임의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게 단순히 내가 게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직적인 문제들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뭐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요즘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 한 1,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게이미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조직적 문화라든지 모든 요소에다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게임화를 시키자. 동기부여, 패턴, 리워드, fun is just another world of learning. 요거를 적용시키자라는 뭐 일종의 트렌드, 운동,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불러서 실제로 저도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게임이랑 전혀 상관없고 뭐 어디 뭐 무슨 어디 뭐 교수님 아니면 뭐 어디 무슨 대기업에 계시는 뭐 어디 뭐 부장님 뭐 이사님 이런 분들 와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게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게임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미이고 재미라는 게 인간의 감성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었지만 요즘은 내가 재밌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밌어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이런 그걸 쓰게 되는데 이게 그 SK의 내부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어디 블로그에서 제가 따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그 저희도 보면은 EA라든지 아니면 큰 회사에서는 이런 걸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뭐 지식 공유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개발의 노하우라든지 개발에 대한 정보라든지 내가 알아냈던 방법이 있으면 이거를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노력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면은 이게 자원의 중복이고 뭐 똑같은 삽질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이거를 잘 공유를 하자. 공유를 해서 이쪽 부서에서의 어떤 노하우가 저쪽 부서에서 전달하게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knowledge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지식 공유, 그러니까 뭐 무슨 뭐지 학교에 있는 도서관 사이트처럼 아 저는 사실은 뭐 어떤 게 있을까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사실 뭐 이러이러한 프로그래밍에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그냥 글 한 줄 더 올리고 게시판에 또는 뭐 그냥 위에 상사가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뭐 아 제가 지난달에 했던 프로젝트 이런 건데요 이런 프로젝트 이랬어요라고 올리고 그럼 사실은 그걸 올리는 사람도 그냥 뭐 시키니까 하는 거고 보는 사람도 아니 뭐 딱히 뭐 재미가 없었는데 내가 이거 굳이 왜 봐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한해 그냥 알게 뭐 되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싸이월드처럼 방문자 수 해가지고 뭐 레벨업도 시키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좋아요처럼 라이크도 붙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리워드를 줘서 이달의 지식인상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 레벨 해가지고 뭐 레벨에 따른 아이콘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그 재밌게 만드니까는 훨씬 더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이 재밌게 접근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사내의 지식 공유라는 게 올리는 사람도 재밌고 사람들이 알아서 야나 올해 이달에 지식 인상했어 나 레벨 2에서 레벨 3를 업그레이드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활발해졌더라.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게임의 패턴들을 적용하니까 효율성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게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생긴 단어 같아요. 이게 구글 트렌드 검색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10년도까지는 구글 검색에서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작년부터 급속도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를 구글에서 검색하는 횟수가 확 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게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전까지는 사실상은 게임은 그냥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나쁜 거 뭐 이런 인식이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서서히 나중에 다시 시작해 서서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라라는 그 얘기고 잠시만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관을 가는 게 나쁜 불량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이었던데요. 그러니까 70년대 때 80년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간 대구에서 그 친구들하고 엄마한테 영화 보러 간다 그랬다가 대통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GXX 공부 안 하고 영화관을 가다니.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주말에 영화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미친 XX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요즘 영화관이 워낙에 이제 뭐 메가 뭐 플렉스 이렇게 관도 많아지고 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전에 제가 아는 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7, 80년대 때에 그 당시에 부모님들 세대는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본다는 걸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성세대가 안 해봤던 거는 일단 무조건 나쁜 거, 우리의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니까는 이제 이걸 부정하게 됐는데 지금의 솔직히 뭐 지금 부모님들 세대, 저도 이제 부모이긴 하지만 부모님 세대한테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서 저희는 어떤 또 그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제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이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미친이라고 할까? 아니면 야 무슨 게임이냐? 아빠도 해볼게. 같이 하자. 야 재밌다. 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게 좀 더 지금의 영화처럼 영화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받아들였듯이 게임도 곧 20년대 세대가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그런 게임에 대한 지식들이 그냥 내가 일회적으로 그냥 뭐 PC방 가서 하고 날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었던 지식에서 내가 조금만 인사이트를 얻으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것도 이제 이게 아마 에 있는 무슨 가트너에 있는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분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 NFC 뭐 이렇게 주제들인데 딱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던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세계에서도 기존의 큰 회사들, GM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도 자기들의 어떤 회사의 프로세스를 에다가 게임 요소를 도입해보자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 이건 뭐 제가 사실 홈페이지에서 그냥 복사한 건데 아까 했던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션, 골, 동기부여, 컴피티션, 경쟁, 리워드, 뭐 포인트 스코어, 배지, 레벨업, 레더보드, 커뮤니티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이제 엘리먼트로 해서 좀 더 이제 어떤 프로세스들을 재밌게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게임의 예를 포스퀘어 뭐 스마트폰 쓰시는 분 다 아시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여기 있어. 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 거기 있는데 그 참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된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잘 됐던 게 이제 내가 열심히 찍으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획득을 포인트를 하고 내가 여기서 뭐 누구랑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얼마나 내가 여기를 많이 가는지 경쟁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위치라는 기반으로 해서 나의 위치를 찍는다가 개념의 다인데 여기다가 각종 이런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니까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가 되더라. 저 사실 이거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걸 왜 하지?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리콘드 서치라이트라는 미국의 어떤 사이트였는데 이 사이트가 되게 고민했던 게 그거였었대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악플을 하도 하니까 야 이걸 도대체 악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이게 그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 리플라이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아니면 야 지워라 씨 이건 필요 없는 글이야 이렇게 이걸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당 덧글에다가 사람들이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하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이 야 지워라 라고 하니까 악플 다는 사람이 이제 마음 상하는 거죠. 예, 괴로운 거지 이제 그냥 지 악플 달면서 남이 지한테 악플 다는 거 싫어하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이트의 악플이 확 줄어들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악플 단다는 게 정말 막기 힘든 거고 정말 사람들이 막 고민하는 건데 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끼리 인터랙션과 여기에 따른 상호 경쟁과 레벨업의 요소를 딱 주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확 줄어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게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허핑턴 포스트라는 이것도 뭐 무슨 블로그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각종 이제 그 게임처럼 이 블로그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 배지를 달아주니까는 활성화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런 이제 서비스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의 예들이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이제 더 이상 오락실 PC방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어떤 프로세스, 방법론, 뭐 소규모로는 친구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하더라도 게임의 요소를 도입해서 네가 좀 더 잘하면은 내가 뭐 너한테 뭐를 딱지 하나 더 줄게. 그건 별로 재미없으려나?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단순히 어떤 목적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그 윤활유로서의 게임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면서 게임만 하지 말고 이제 대학 곧 이제 사회 나가셔야 되니까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겠더라. 그래서 아까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어떤 그 일이라든지 사회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월드에 의도했던 결과에 몇 배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더라. 왜냐하면 게임은 인간의 감성에 대한 얘기입니다.